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7년 1월에 출고된 제네시스 G80 3.0, 3.3 스포츠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33,000km를 탔고 차량 판매 가격은 3,89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이점은 일단 자동차 검사가 지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되고, 네. 일산화탄소 0.12, 산화수소 33 ppm입니다.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고 리콜은 미이행되었네요. 일단 이 차는 뒤에 트렁크 리드가 교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점이 없고, 차는 대략 입고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보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은 소유자분 경우는 없고 신조차임을 알 수 있죠. 1회에 110만원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교환, 네, 트렁크 리드 교환이라고 하면 수긍이 가는데, 보통 생각을 해보시면 트렁크 리드를 교환했다? 그러면 범버 교환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단 좀 지나치게 좀 차가 깨끗하단 말이에요. 외관이 이런 게 좀 뭔가 좀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이런 차들은 직접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녀석과 같이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지금 몇 시지? 9시 16분이네. 유니온 스틸 동국제강 나오는데. 동국제강 치면 돼. 거기 있거든. 그 차량. 한만동. 거기 중고차 단지가 있거든. 알았어요. 갑시다. 이 차는 소울 EV입니다. 지금 가득에 주행 가는 거리가 140인 건가? 네. 안습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84,000km 탔는데, 어저께 보니까 주행거리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은지 아니면 불량셀이 있는지. 나가자. 이게 찾아. 됐다. 참 당황스러운 게,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면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람을 틀면 주행거리가 떨어집니다. 송풍만 했을 때?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틀어봐봐. 봐봐요. 140이죠? 바람만 봐봐요. 안 추네 오늘은. 뭐지? 왔다 갔다 하는가 보네. 괜찮네. 송풍만 하면 원래 주행거리 감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기아차 서비스도 몇 번이나 갔습니다. 뭐라 하대 모른다지. 정상이라지. 원래 이런 종특이라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목적지까지는 지금 39분 32km 남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미세먼지는 좀 덜하고, 저기 우측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낙동강 하구입니다. 하구. 그러니까 낙동강 제일 끝단이죠. 저기 끝에 이제 보면 낙동강 하구 뚝이라고 이제 풀숲도 보이네요. 저 끝에. 저기 하늘이 그 김해공항에 착륙할 때 이 경로로, 저쪽 하늘에서 저기서 쭉 타고 이쪽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그 전기차를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이 요즘 그렇지.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 댓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수소차보다 충전 인프라가 잘 된 전기차도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수소차가 충전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만족도는 더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이유는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기차를 아주 초창기 때부터 입문을 했고, 레이 EV, 그리고 아주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까지 다양하게 타봤는데, 코나 EV, 볼트 EV 다 타봤고, 이제 옆에 있는 이 친구도, 이 차도 소울 EV죠. 이 차도 제가 이제 전기차를 타는 걸 보고 이 친구가 이제 이 소울 EV를 신차를 구매했고, 지금은 니로 EV를 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전기차가 충전이 더 편하고 수소차가 충전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하신 의견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전기차는
일단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충전 인프라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충전 시설이 아직까지 강원도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충전 인프라하고 비교적 빨리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차량 속도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에 가시면 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는 고속도로 가보시면 충전하고 있는데요. 충전이 일단 N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60kW로 충전이 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오셔서 꽂으신다? 그럼 40분이죠? 40분 동안 30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충전이 나는 한 200km 충전될 걸 예상하고 충전을 꽂았는데 막상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온갖 운동을 하고 온갖 걸 다 하고 오셨는데 100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은 수소차는 아직 뭐 보급이 많이 안 돼 있고 또 절대적으로 충전 속도가 수소차는 정말 뭐 한 7, 8대만 대기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30분 이내에 충전이 끝나는 거고요. 또 절대 충전 시간도 한번 충전 꽂으면 5분 안에 충전은 끝납니다. 반면 전기차는 이 친구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평일 뭐 사람 없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주말에 어디 뭐 나들이를 갔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렀다 이러면 누군가는 충전을 하고 있고, 첫 번째 그만큼 요즘 전기차 보급이 많고, 두 번째는 내가 충전 순서가 돼 충전기를 꽂아도 예를 들어서 충전기가 한 대 독립적으로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보통 뭐 2대 많으면 뭐 3대 이렇게 충전을 하면 그 속도가 나뉩니다. 전력을 나눠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상 최대 충전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점 있고, 또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전기차를 팔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게다가 동절기, 그러니까 겨울에 저는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고속도로 장거리를 많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에서 김해에서 서울을 간다, 뭐 한겨울이다, 한겨울 새벽이다, 새벽 2시에 출발해서 간다, 그러면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체감 온도는 뭐 영하 20도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코나 기준으로 하절기에 시내 운전 기준 500km 주행 가능하다 하면 그런 정도 환경에서는 250km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추운 날에 전기 충전을 꽂으면 충전 시간도 늘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 서울 완전 추운 날 왕복을 하면 충전하는데 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4시간? 뭐 난 그 정도 걸렸어. 실제로 이런저런 하다 보면 4시간, 왕복 기준으로 충전하는데 4시간은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충전 시간뿐 아니라 아무튼 그 나비 효과, 충전하면서 뭔가 뭐 아무튼 이런저런 어쨌거나 총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그 정도 더 여유있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전에 대한 이제 그런 충전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이런 기회비용을 잘 따져봐야 되고, 그런 기회비용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좀 저렴한 충전비였는데 이제는 뭐 올 7월달에 이제 300원대로 오르면 급속 기준으로 완충하는데 16,000원 이상 나오지.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까지 걸리는 그 뭐 자기 인건비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소 충전 보급이, 충전소 보급이 빠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자기 생활 거점에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뭐 수소차를, 그러니까요, 수소차는 사실 장거리, 중장거리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출퇴근, 하루에 200km 이내 운행하는 사람들은 전기차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예, 더없이 좋습니다. 출퇴근용으로는 정말 더없이 좋습니다. 집밥이 있으시면 정말 금상첨화고요. 그러니까 밤에 출근,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km 정도 출퇴근하고, 밤에 그 집에 이제 완속 충전기로 케이블, 그러니까 휴대용 케이블로 충전을 하면 밤사이 한 10시간 충전하면 한 200km 내외 운행할 수 있거든요. 파워큐브 기준. 파워큐브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운행하는 사람들,
한테는 전기차가 맞고, 이제 불특정하게 좀 멀리 다니는, 저기 넥소가 있습니다. 저기 넥소가 있죠. 그러니까 넥소도 사실 지금 보급이 많이 됐고, 사실 넥소 보급만큼 수소 충전 인프라가 많이 저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댓글이 달렸길래 이렇게 짧게 두서없는 답변을 드려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가 완전히 불편하지 않게 구축될 때까지 저는 5년, 나 5년 본다. 니는? 저는 한 2, 3년 정도 더 걸린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무튼. 현대와 이것도 여담인데,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전기차 이 충전소 보급은. 예, 그리고 각 그 시도지사들이 얼마만큼 이거에 대한 인프라를 잘 갖추냐. 대표적인 게 제주도 그리고 대구죠. 네, 엄청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구도 가보면 지방 도시 중에는 부산에 비하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부산도 지하철 1호선 중심으로 급속 충전소가 구축돼 있지만 그 외 2, 3, 4, 5선 주변으로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 없습니다. 거의. 요즘 날 뭐 전기차 안 타봐갖고. 예. 그래서 부산도 오면 정말 깜깜합니다. 급속 충전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뭐 편하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 전기차 구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종합적인 의견을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저희 의견일 뿐이니까요. 좀 달리면 달릴수록 전기 배터리가 줄어져. 그리고 사람들이 광고하는데 히팅 펌프 필수 옵션입니다. 전기차. 필수지. 근데 히팅 펌프 있어도 그 정도인데 히팅 펌프 없으면 돼. 볼트 자체가 히팅 펌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더 쥐약이죠. 그거 진짜 내 옛날에 내 차는 아니었지만 아이오닉 가지고 가니까 새벽에 저 앞에 약간 진눈깨비가 날렸거든. 앞에 번호판부터 점점 쉽게 말하면 눈이 덮이더니 보닛 반 정도가 덮여가지고 나중에 라이트가 안 보이더라니까. 이게 열이 녹히지가 않으니까 눈발이. 차들은 앞에가 뜨거워가지고 녹잖아. 열이 나니까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털고 가다가 또 가다가 세우고. 근데 어차피 세울 수밖에 없었는 게 배터리 때문에. 니로는 그때 당시 초창기 버전이었으니까 진짜 참 조언 다시 못할 짓이다. 진짜. 저 유리창 깔았나 보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00km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이지. 겨울에도 그래도 웬만큼은 완큐로 이제 주파할 수 있느냐? 진짜 아이오닉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EV6는 그나마 좀 주행거리가 더 길어서 나은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다들 400 이제 넘었다. 400 넘었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데, 겨울대가 한 50km 빼고 생각해 보시면. 야, 겨울에 50km만 빠지나? 150km 날아가지. 근데 150km 안 날아간다는 사람은 진짜 겨울 고속도로를 안 타봐서 그렇다. 근데 특히나 겨울 새벽 고속도로를 안 타봐서 그렇다. 그렇지. 미친다 아주. 여기는 부산이 이 정도인데 부산이 사실 영하 3도만 돼도 그래, 맞네.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그냥 동네 마실령으로 타야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아무튼 장거리를 불특정하게 좀 빨리 이동해야 되는 분들은 안 맞습니다. 전기차는. 그냥 LPG차 타시는 게 좋고. 네, 정신 건강에 좋죠. 그냥 인근 근거리 용도 혹은 약간 장거리 출퇴근. 출퇴근은 장거리라서 상관없어. 출퇴근은 한 번에 솔직히 편도 200km 정도는 어쨌거나 가니까. 제가 부산에서 포항까지 출퇴근했었는데요. 왕복이 220km였는데 딱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서 무조건 충전해야지. 근데 또 전기차는 그렇게 쓰면 바로 어딜 가지 못한다는 거. 아무튼 용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기차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이제 차고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자주 왔었던 곳이죠.
중고차 단지들이 보통 10시나 돼야,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저 왼쪽으로 가면 돼. 9시 54분, 10시가 다 됐죠. 저기 빨간 마티즈 보이죠? 저기 저쪽에 세우면 돼. 이 차인가? 1600. 네, 이 차의 엔진룸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앞쪽은 사고는 없습니다. 보면 사고는 다 없는, 다 제칠이고요. 그리고 하우스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 마킹이 되어 있죠. 마킹이 되어 있는 부분도 딱히, 그런데 보면 커버조차 막 별로 풀었다는 데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번 풀었던 것 같고, 여기 이런 데도 다 공장 출고 상태입니다. 네, 보닛도 뭐 실런트 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3만 km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이제 좀 젊다는 게 보이죠. 잠박 카바 가스켓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50을 밸브, 누유가 많고 말이 많은 50의 밸브 괜찮고요. 그리고 뭐 각종 이런 라인들, 그 다음에 저기 뒤쪽으로 보이는 터빈 누유 다 괜찮아 보여요. 이 차는 이제 트윈 터보이기 때문에 터빈이 여기 하나 걸려 있고, 자, 여기 하나 따로 걸려 있습니다. 자, 첫째는, 자, 엔진 오일 제일 중요하죠.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 안 하고 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네, 보면 엔진 오일이 양은 줄지 않아요. 양은 줄지 않았어요. 근데 엔진 오일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0km는 탄 것 같습니다. 엔진오일 한 10,000km 탔다. 그 다음 여기 슬러지 상태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엔진 오일은 뭐 이제 차 팔 때 됐다고 교환 안 하셨겠죠. 그리고 보증으로 블루 포인트 가지고 엔진 오일 갈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슬러지 수준은 양호합니다. 여기도 이런 데 봐도 슬러지 수준은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사실 뭐 이 차가 3만 km 밖에 안 탔고 17년식 차니까 깨끗한데, 지금 거의 신품급 브레이크의 컨디션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세요. 이게 람다 계열 엔진들이 희한하게 냉각수를 많이 먹어. 보면 저기 끝에 냉각수 리저브통에 냉각수가 찍히지 않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뭐 그거야 뭐 냉각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냉각수 안 찍히거든요. 네, 흔적도 없고. 문제는 여기 지금 냉각수, 여기 냉각수 라지에이터 캡에도 냉각수가 안 보여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시동을 걸어놨는데 냉각수가 네 저기 보이긴 하네요. 근데 보통은 여기 목까지 찬단 말이에요. 아마 열이 오르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냉각수 시동을 거니까 이제 압이 차면서 좀 넘어오고요. 미소부터에는 아직 안 넘어옵니다. 자연 소모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냉각수는 생각보다는 좀 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산도는 대략 pH 6.25, 네, pH 6.25 정도로 연식을 고려했을 때는 냉각수 산화가 좀 빨리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뭐 엔진의 음색이라든지 진동 수준 괜찮고, 네, 글로벌 가스 수준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냄새도 괜찮고요. 네, 일단 냉각수가 좀 자연 소모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안에 안 비춰도 써도 돼. 네, 캡 쪽에서 마제트에서 새는 건 없고요. 주어진 대로 볼 수밖에 없다. 일단 잠바 가스켓에서 새는 건 없고요. 그리고 뒤쪽에 뒤쪽에 잠바 가스켓도 양호한 수준이고, 차는 이 프론트 케이스, 그러니까 벨트가 걸리는, 베어링이 걸리는 이 면에서 제일 많이 새, 오일이. 네, 당연히 뭐 3만 킬로니까 새는 게 없어야 되겠고. 네, 정리를 하면 차는 뭐 노유, 누수, 진동 수준 양호하고, 뭐 브레이크 액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냉각수는 뭐 딱 그냥 생각보다는 조금 산화가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준수한 상태고, 벨트 뭐 이런 건 다 새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누가 봐도 새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사 엔진이기 때문에 아이들 소음이 6기통 치고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뭐 진동은 괜찮은 수준이고, 정리하면 뭐 이 정도면 특이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냉각수는 지금 워터펌프가 도니까 올라오는데 뭐 냉각수가 아주 없거나 양이 바닥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메이커에서 만들 때 냉각수의 정량을 이렇게 지정해 놓은 만큼 지금 저기 찍히지 않는다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AS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냉각수, 냉각 라인이 혹시나 어디 누수가 있는지. 근데 일단 누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펌프가 도니까 냉각수는 차는데 어쨌거나 자연 소모는 되었다. 몇 프로 정도 소모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자연 소모는 좀 되었다. 이거는 약간 현대차가 특히 람다 계열 엔진들에서 좀 이런 현상들이 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 타이어는 5mm 한 70% 정도 남았고, 타이어는 막 편마모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 타이어가 지금 벤투스 S1 노블 2 플러스이거든요. 이 타이어는 한번 교환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따로 편마모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 타이어를 먼저 한번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타이어는 후륜구동차는 이륜이 먼저 달는데 이 차는 한번 교환을 했네요. 운전석 앞 타이어인데 그렇고, 브레이크 패드는 한 50% 정도 남았습니다. 당연히 서스펜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출고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전면 범버도 도색을 한 흔적은 없습니다. 네, 앞 타이어는 편마모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네, 뒷타이어입니다.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출고 타이어예요. 보면 이 뒷타이어는 3mm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환 주기 다다르렀다 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전차주분께서 앞 타이어를 먼저
교환하셨고, 뒷타이어는 지금 프로 컨택 TX, 그러니까 16년 생산 타이어인 거 보면 타이어는 한번 순정 타이어인데 앞 타이어만 노블로 교환했고, 이 차는 뒷타이어는 그냥 그대로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좁아. 네,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한 60%까지 남았습니다. 뒤에는 이거는 교환입니다. 신품 트렁크 리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보통 재사용을 많이 하는데 뒤쪽은 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우측 뒤쪽에 어디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소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머지는 제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차는 뭐 범버부터 다 제철인데 뒤쪽 트렁크 리드만 교환이 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안에 보니까 판금은 아니에요. 판금은 아니고 단순 도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교환이 있고 이쪽으로도 도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판이 접히는 부분이 뭔가 조금 출고 상태 차와 좀 다르죠.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 반면 유리는 정품 유리 상태이고, 네, 이쪽 실런트나 이런 마감을 보면 판금은 안 했어요. 그리고 네, 판금의 흔적은 없습니다. 저기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네, 범버는 도장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를 봐도 이쪽 끝부분에 부분 도장을 한 것 같아. 이쪽만. 아니 근데 이게 또 밖으로 나가서 정확하게 파야 되는데, 네, 만약에 판금이 있었다면, 끝단에 판금이 있었다면 이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판금 흔적은 없습니다. 이쪽에 판금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 걸 봐서는 단순 도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뒤쪽으로는 당연히 칠이 없으니까. 네, 트렁크 리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따로 뭐 보면 약간 곰팡이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이게 습기가 지속적인 습기가 아니고 물이 한번 들어갔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수리하면서 여기 녹이 있잖아. 여기도 물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수리하면서 그냥 열어놓고 비를 맞은 건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거는 물이 한번 들어갔다. 여기 보면 물이 찬 흔적이 있잖아요. 보면 물이 찬 흔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곰팡이가 피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물이 어느 정도는 습기가 차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와 관련된 건지 정비하면서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변은 여기 이쪽으로 단차가 있네요. 이쪽 단차는 보면 저쪽으로 힘을 받았다. 차가 저쪽으로 한번 힘을 받아서 저기 단차가 생겼다 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장은 안 한 것 같아. 판금은 안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부분은 어쨌거나 뭔가 외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금 단차가 안 맞는데, 키가 약간 틀어졌겠지. 네. 아무튼 범버가 충격은 받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확실히 단차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범버가 외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버는 도성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아요. 좀 미스테리네. 이쪽으로는 약간 기스가 있거든요. 아, 네, 앞범버는 따로 수리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네, 운전석 앞 휠입니다. 네, 운전석 뒤 휠입니다. 네, 조수석 뒤 휠입니다. 네, 조수석 앞 휠입니다. 라이닝은 좀 남았나? 50% 이상 지금 남았어. 네, 잘 됩니다. 스티어링 유격 괜찮습니다.
일도 없었겠죠. 혼자서는 아무래도 네, 열선은 잘 작동합니다. 여기 좀 지저분하네. 차를 아주 아끼면서 타신 분 같지는 않습니다, 전차주분께서. 네, 배터리 조사가 정상입니다. 네, 히터 잘 나옵니다. 네, 에어컨도 아주 잘 나옵니다. 네, 배기가스 컨디션도 좋은 상태입니다. 냄새도 괜찮고 물 환원도 잘 되고 연소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화류도 문제없이 잘 들어옵니다. 네, 일단 차는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빼지를 못하게 하니까 시운전도 안 되고, 뭐 최소한 요 앞차만 좀 빼서 자 바깥으로 좀 빼줄 수 있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네요. 달리 도리가 없고, 이 차는 고객님께서 판매사분과 어느 정도 다 가격까지 다 마무리가 협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봤고요. 차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깨끗하고, 우측에 디펜더 도장이 있는 거, 그다음 범버 그 단차 있는 거, 그다음 냉각수가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일단 아직 AS가 남기도 했고, 엔진 오일 감소나 뭐 냉각수 누유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증 들어가서 냉각수 체크 한번 하고 또 보충하고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람다 계열 엔진들이, 더구나 이 차는 또 고출력 차량이니까 냉각수 자연소모가 좀 있는 듯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대차들은 좀 이런 부분이 좀 잘 보인단 말이에요. 뭐 아무튼 그건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차는 뭐 구매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기능 안 되는 거 없고요, 뭐 실내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늘 열악한 환경에서 차는 보았고,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